안녕하세요. GIS 디벨로퍼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패턴을 공부하기 좋은 근로자의 날이고 고프의 디자인 패턴 중 팩토리 메서드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객체 생성을 위한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객체 생성에 필요한 과정을 마치 템플릿처럼 정해놓고 각 과정에 대한 다양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생성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고요.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객체 생성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구현을 분리시킴으로써 시스템의 확장성과 유지 보수성을 높여주는데요. 이런 팩토리 메서드 패턴에 대한 이야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 적용된 클래스 다이어그램 예시입니다. 팩토리 클래스와 아이템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팩토리 클래스는 이 아이템 객체를 생성해주는 절차를 템플릿처럼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팩토리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서 아이템을 생성해주는 각 절차를 추상 메서드로 선언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is creatable, create item, post process 아이템이 해당 추상 메서드이고요. 이 create 메서드가 이 세 개의 추상 메서드를 이용해서 실제 아이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주는 템플릿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아이템 인터페이스는 생성될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에 대한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 팩토리는 팩토리 추상 클래스의 추상 메서드를 구현하는 클래스인데요. 아이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각 절차를, 즉, 이 추상 메서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클래스가 바로 이 아이템 팩토리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스워드, 쉴드, 보우는 아이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 클래스들입니다.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시스템의 기능을 설명드리면요.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원하는 시점에 칼이나 방패 또는 활을 생성해서 이용하는 것인데요. 각 아이템은 생성할 수 있는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이템을 생성할 때 생성할 수 있는 개수를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아이템을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저와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위해서 터미널에서 npm start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 팩토리 메서드 폴더 밑에 있는 index.html에서 open with live server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작업을 잘 하신 겁니다. 먼저 아이템 인터페이스를 작성하겠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습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use라는 메서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이 스워드 클래스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워드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칼로 샥 베었다, 음매 잔인한 거와 같은 메시지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쉴드 클래스와 보호 클래스도 동일하게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쉴드 클래스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보호 클래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 팩토리 추상 클래스입니다. 먼저 아이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 절차의 추상 메서드인 이 세 개의 추상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실제 아이템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템플릿 메서드인 이 크리트 메서드를 다음처럼 작성합니다. 이 크리트 메서드는요, 생성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이름을 이렇게 인자로 바꾸고요. 그리고 구형 코드를 보면 먼저 is 크리터블 메서드를 통해서 인자로 받은 아이템의 이름에 해당되는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생성이 가능하다면 create 아이템 메서드를 통해서 아이템 객체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생성 후에는 처리에 해당되는 이 post process 아이템 메서드를 호출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생성하기 위한 절차가 이렇게 템플릿처럼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팩토리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아이템 팩토리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팩토리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템 카운트라는 별도의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이템 카운트 클래스는 이 스워드, 쉴드, 보호 클래스처럼 각 아이템에 대한 최대 생성 가능한 개수와 현재 생성된 아이템의 개수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아이템 카운트 클래스의 객체를 값으로 하는 맵 객체를 레파지토리라는 필드로 추가합니다. 키값은 스워드,
쉴드, 보호라는 문자열만 가질 수 있고요. 밸류 타입은 아이템, 카운트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추가하고요. 다음으로 칼, 방패, 활에 대한 아이템 카운트 객체를 생성해서 이 레파지토리 필드에 추가합니다. 보시면 칼은 최대 생성할 수 있는 개수가 3이고요. 쉴드는 최대 생성할 수 있는 개수가 5개, 활은 최대 생성할 수 있는 개수가 2개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현해야 할 이 부모 클래스에 추상 메서드를 추가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이 팩토리 추상 클래스를 좀 더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처럼 아이템 네임이라는 타입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네임에 대한 타입을 스트링이 아닌 아이템 네임으로 받도록 하고요. 또 여기도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네임에 지정할 수 있는 값은 스워드, 쉴드, 보호라는 문자열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이템 팩토리에서요. 이 부분을 지우고요. 여기에 앞서 추가한 아이템 네임이라는 타입을 사용합니다. 이제 부모 클래스의 추상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먼저 isCreatable 메서드의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name 인자로 받은 값에 대한 아이템 카운트 객체를 얻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아이템 카운트 객체에 isCreatable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 발원값을 그대로 발원하게 됩니다. 아이템 카운트 객체에 isCreatable 메서드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생성된 객체의 개수와 최대 생성할 수 있는 개수를 비교한 결과를 이용해서 발원값을 얻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메서드도 완성시키겠습니다. 먼저 create item 메서드인데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create item은 이 name 인자의 값에 맞는 각각의 아이템 객체를 생성해서 반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 아이템 메서드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이템의 이름에 해당되는 아이템 카운트 객체를 얻고요. 해당 객체에 increase count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이 메서드는 생성된 아이템 객체의 개수를 하나 증가시키는 메서드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여기서는 이 조건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 name 인자의 값은 항상 이 세 개의 값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만든 클래스들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index.html에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style.css에서 앞서 추가한 돔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각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버튼에 대한 아이템이 생성되고 사용되는데요. 그 결과는 이 텍스트 에어리어에 표시됩니다. index.ts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템 팩토리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요. 그리고 결과를 표시할 이 텍스트 에어리어 돔 객체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버튼에 대한 돔 객체를 얻습니다. 그리고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버튼의 클릭 이벤트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버튼의 제목에 대한 문자열을 얻고요. 그리고 해당 문자열에 대한 아이템 객체를 생성합니다. 아이템이 제대로 생성되었다면 아이템에 use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이 텍스트 에어리어에 추가합니다. 만약 아이템의 이름이 잘못된 경우라면 이 메시지를 이 텍스트 에어리어에 출력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이 텍스트 에어리어의 마지막 줄로 자동으로 스크롤시키는 코드입니다. 실행해 보면요. 먼저 칼을 이렇게 2번, 3번 생성해서 사용해 보고요. 방패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활은 최대 2개까지밖에 생성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2번 사용하고 또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이처럼 활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칼도 마찬가지고요. 쉴드도 보시는 것처럼 5번 생성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생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부분과 생성을 위한 구현 부분이 분리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팩토리 추상 클래스와 아이템 인터페이스가 생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이템 팩토리와 스워드, 쉴드, 보호와 같은 클래스가 생성을 위한 구현 부분입니다. 이처럼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이 생성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생성을 위한 구현 부분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의미는 인터페이스 부분이 이 구현 부분을 전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필요하다면 이 인터페이스 부분만을 별도의 패키지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구현 부분도 별도의 패키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의 분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분리해서
여러 개발자가 협업을 통해서 나누어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구현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구현 부분을 추가해서 시스템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현재 무기에 대한 아이템을 생성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무기에 대한 생성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음식에 대한 생성 기능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이 팩토리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푸드 팩토리라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빵과 우유를 생성하기 위해서 브레드와 밀크라는 클래스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이 두 클래스는 이 아이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푸드 팩토리는 이 브레드를 생성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푸드 팩토리는 밀크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정리해보면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객체 생성을 위한 패턴 중의 하나이고 객체 생성에 필요한 과정을 마치 템플릿처럼 정해놓고요. 템플릿을 구성하는 각 과정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생성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구현의 분리를 통해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할 때 매우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팩토리 메서드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